집안조사 보고서 건축감리원이라면 부록에 있는 시추 주상도와 직층 단면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, 동우NCTV 최정현입니다. 우리가 착공 초기에 설계도서 검토하다 보면 각종 보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 집안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죠. 왠지 그 토목과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 건축감리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는지, 또 이제 시추 주상도에 나오는 N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현장 그 집안조사 보고서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, 이 목차를 먼저 보시면 1장에 조사 개요가 나오고 2장의 조사 내용,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다. 3장의 흙의 분류는 뭐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4장 조사 결과 5장 요약 부분,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.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글과 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 못하다, 이렇게 생각되죠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이 부록을 보시면 위치도, 어디에 시추했는지, 그리고 지층 단면도, 시추 주상도,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요. 이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신규 감리원이나 이 집안조사 보고서를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저 시간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. 왜냐하면은 이 전반적인 집안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또 우리 그 표준 관입 시험 있잖아요.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그러면 그 이제 주상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주상도 이제 그 상부에 보시면 공사명, 위치, 날짜, 뭐 공번, 지하 수위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, 일단 공번에 보면 이 현장은 NX 뭐 1번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, 대표적인 시추 방식이 이제 NX, BX 이런 게 있는데, NX가 좀 더 비싸고 정확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집안 표고는 EL로 되어 있죠. 이건 해수면 기준이라는 얘기죠. 현재는 이 집안은 해수면보다 한 25.7m 높은 위치에 있다, 이렇게 생각되는데, 이 정도면 아마 이게 이 지대는 주변 지형보다 좀 저지대라고 생각돼요, 제 생각에. 다음에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, 날짜는 이제 이거 시추 조사 날짜에 따라 가지고 지하 수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겨울철 갈수기 때 우리 시추 조사를 했다면 하절기에는 이 지하 수위가 이거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. 자, 주상도를 보시면 이제 표고, EL 기준으로 이제 몇 메타 위치에 있느냐. 그 심도라는 것은 GL, 지표면에서 얼마나 깊이에 이 지층이 존재하는가. 그러니까 층호라는 것은 해당 지층의 두께, 그러니까 이 얼마나 두껍게 부포되어 있는가, 이런 게 나오고, 다음은 이제 그 지층의 기호, 이렇게 나오죠. 이게 어떤 그 공식된 기호 같아요.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건 그냥 수직선은 실트층이다, 사선은 점토층이다, 이 더하기 표시는 암이다,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. 그 옆에 이제 지층명하고 지층의 상태,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특이한 점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3.6m까지 매립층에 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요. 그럼 이런 걸로 우리는 현장에서 그 탑하기 전에 이 매립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, 아니면 이 토양 오염 때문에 오염 정화를 해야 된다,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궁금한 N치. 뭐 정의는 다들 아시죠? 이게 표준 관입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, 이 30cm 관입될 때까지 타격 횟수,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추 주상도에 보시면 N치가 이제 4에서 10 정도의 매우 연약한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이 타격했을 때 그 30cm 관입되는데 뭐 4번 탕탕탕탕 때리니까 30cm 푹 들어간다, 아주 연약하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추조사 공 중에 다른 어떤 부분의 시추주상도도 보면 1번 그 시추주상도와 뭐 동일한 연약한 지층이 나오다가 한 9.9m 정도에서 갑자기 N치가 50으로 올라갑니다. 50회를 타격했는데
2cm만큼 침하됐다. 이게 50/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? 옆에 지층을 보니까 풍화암이 이렇게 나온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게 지층 단면도 이야기인데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시추 위치도에 보면 이제 4개소의 시추 주상도가 이렇게 있는데 횡단면이나 종단면을 이렇게 끊어서 같은 층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지층 단면도가 되는 것입니다. 그 지층 단면대는 시추 주상도의 어떤 지층 위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. 그런데 이건 진짜 아셔야 되는 건 추정입니다, 실제. 중간에 이게 지층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팍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이 지층이 갑자기 산같이 이렇게 솟아올 수도 있어요. 그건 아무도 몰라요. 그냥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시추주상도 이 건축에서 이제 활용하는데 일단 이 집안조사의 목적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초 형식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감리 입장에서 이 설계에 반영된 기초 형식과 이 집안조사 보고서상의 어떤 이 정보가 일치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, 또 추가적으로 이제 파일 공사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이 우리가 지지하는 암까지의 어떤 거리를 통해서 파일 길이를 추정할 수 있겠죠. 그 간단히 이제 우리 주상도에서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건축 감리원께서는 이 부록에 있는 지층 단면도, 시추 주상도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